뜨거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은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오래된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렸고 그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나의 목을 스칠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이도 체면도 모두 잊고 싶었어요. 나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밤 나는 그의 따스한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안긴 것 같았죠. 그게 사랑이라면 나는 지금 처음으로 사랑을 배운 겁니다. 그의 손끝이 등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내 안의 감정들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그 떨림은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이었죠. 나는 그 떨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연결. 나는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이 다시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의 오래된 어느 아파트, 김영숙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58배 나이, 이혼 후 홀로 지낸 지 6년째. 아들은 일산에서 가정을 꾸렸고 연락은 가끔 오는 정도였다. 그녀의 하루는 정돈된 고요 속에 있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오후엔 책을 읽고 저녁엔 TV를 켰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관리실에 연락했지만 기사 일정이 밀려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서 근처에 있는 배관 수리업체에 연락했다. 강철민 기사님이 30분 내로 방문하실 겁니다.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했다. 습관처럼 립스틱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건장하고 훤칠한 키,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작업복은 깔끔했고 눈빛은 단정했다. 안녕하세요. 김영숙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안내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싱크대 문을 열었다. 조인트 부분에서 새고 있네요. 오래된 배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스패너를 돌리는 손이 능숙했다. 굵고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저기 밸브 좀 잠가 주시겠어요? 그녀는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다 잠시 손이 닿는 순간 짧은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스쳤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밸브를 잠갔다. 작업이 끝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고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낯설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일하고 집에 가고 그게 다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날 저녁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의 손, 그의 말투, 그의 침묵. 그것들은 그녀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햇살이 따뜻하네요. 짧은 문장이 오갔다. 그녀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일산에 있는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 있어. 별일 없지. 동네에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엄마가 수리기사랑 자주 연락한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해? 엄마 친구 중 한 분이 그러더라. 엄마,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수리하러 왔던 분이야.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오해 살 일은 만들지 말아야지. 오해할 일 없었어. 엄마 체면도 있고 내 입장도 생각해줘. 전화는 짧게 끝났다.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강철민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일 근처 현장에 갑니다. 혹시 커피 괜찮으시면 오후 3시쯤 들르겠습니다. 부담되시면 말씀 주세요. 그녀는 편지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테이블에 앉아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나이가 몇인데 체면을 생각해야지. 동네 소문은 무서워.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내일 오후 3시.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강철민은 셔츠에 재킷을 걸친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근처에서 일 마치고 잠깐 들렀습니다. 괜찮으시면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왔고 그녀는 잔을 꺼냈다. 그는 종이봉투에서 작은 과자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근처에서 파는 건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둘은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일, 그녀의 하루, 그리고 지난 며칠의 침묵.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동네 소문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시선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도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오래된 감정의 흔들림이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듯했다. 그날 저녁 그는 가져온 책을 주면서 조용히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책을 펼쳤다.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오후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책 잘 읽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답장은 금세 왔다. 다음엔 같이 읽어요. 그녀는 웃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래된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따뜻함일까? 그런데 그게 뭐든 지금은 좋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그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애호박, 두부, 표고버섯, 그리고 조기 2마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재료를 펼쳐 놓았다. 문을 열자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저도 조금 샀어요. 같이 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하죠. 부엌은 두 사람의 움직임으로 따뜻해졌다. 그녀는 조기를 손질했고 그는 채소를 썰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끝은 조화를 이루었다. 식탁 위에 조기구이,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차려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이런 밥상 참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잊고 있었어요. 저도요.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공허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설거지를 도왔다. 그녀는 그 옆에 서서 물기를 닦았다.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오래된 감정을 깨우는 듯했다.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조용히 음악을 들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담요를 꺼내 그의 무릎 위에 살짝 덮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밤 참 좋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오늘은 조금 더 있다 가실래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괜찮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밤은 황홀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조용히 꿈틀거렸다. 욕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럽고 사랑이라 하기엔 아직 이른 감정들이 어느새 한 몸이 되어 서로의 온기를 따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위로였고 고백이었고 기다림이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 이대로 괜찮아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따뜻했다. 그녀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잔을 꺼냈다. 어젯밤의 감정은 아직 그녀의 몸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떨림이었고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철민은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닿아 있었다. 커피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그 순간이 진심이었다는 걸 지금도 느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흔들림 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며칠 후 그녀는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요즘은 잘 지내?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분은 아직 만나? 응, 가끔. 엄마, 조심해야 해. 동네에서 말 나오는 거 금방이야. 엄마 나이도 있고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민재야. 응, 엄마는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아. 그게 사랑이든 따뜻함이든. 엄마는 지금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아들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양재천을 걸었다. 봄은 깊어지고 있었고 나무들은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걷는 이 길이 내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다음엔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문이 닫히고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향기, 그의 말투, 그의 손, 모든 것이 그녀의 하루를 바꾸고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양재천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김영숙과 강철민은 주말마다 함께 걷고 함께 식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젠 당신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흔들림 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다.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들 민재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엄마, 그분 참 편안한 분이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엄마가 편안해졌어. 그날 이후 민재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조용히 살아갔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도곡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영숙 씨, 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이었다. 그렇게 지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음악을 들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깊은 곳으로 그리고 뜨거운 숨결을 나누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고 동반자라 하기엔 너무 설레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감정이, 이 시간이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 봄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여름을 함께 맞이했다. 사랑을 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삶은 고쳐졌고 마음은 다시 피어났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 감사합니다.